본인이 좀 매매에 잘 자신이 있다, 그리고 투자 원칙을 지킨다 하면 그중 후부터 금액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인버스라는 걸 왜 사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주민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하나입니다. 요즘에 S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면 저 연령대인 20, 30대 분들이 굉장히 주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아시는 분이 또 아시는 한강님을 소개받아가지고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의 질문 시작해볼게요. 네,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질문 주시겠어요? 전 진짜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주식 종목은 조금 안정적인 뭐 삼성전자, 또 요즘에 뭐 현대차 이런 게 좀 핫하더라고요. 네. 그런 거를 구매하면 되나요? 네,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모두 다 알만한 기업이라서 이 회사를 사면 망하지 않겠다, 안정적이니까 언젠가는 이제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. 근데 지금 가격대가 혹시 최근에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알고 계신가요? 저는 아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거의 2배 정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. 네, 2배 이상을 찍고 지금 이제 2.2배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식을 할 때 뭐 어느 정도 금액, 총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조금 주린이한테는 부담이 안 될까요? 주리분들은 일단 투자를 못 하시고 어떠한 거를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0종목을 한 주씩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유통이 한 주, 유통이라 하면 뭐 현대백화점, 뭐 여행주, 그리고 건설, 뭐 반도체, 5G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한 주씩 사시고 본인이 그거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언제쯤 사고 언제쯤 파는지를 알아야 주식을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랬을 때 수익이 잘 난다, 그럴 때 이제 금액을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 하면은 최소한 200 정도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? 10% 벌었어요. 100만 원 투자해서.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적을 것 같아요. 네, 보통 주리분들은 좀 아쉬워해요. 그때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을 버는 건데 1억을 넣었으면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너무 적게 넣었구나, 이런 후회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200만 원 정도 시작을 하고 본인이 좀 매매에 잘 자신이 있다, 그리고 투자 원칙을 지킨다 하면 그중 후부터 금액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럼 지금 사면 너무 고점에서 사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거든요. 네, 지금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진짜 바닥 대비로 2.5배 오른 것도 있고, 특히나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. 다만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중소형주는 아직 안 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아까 최근에 말씀드린 건설 이런 애들도 이제 바로 오르기 시작하는 것들도 많고, 또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편의점 관련주, 이제 BGF 리테일, 뭐 요즘 편의점 갔다 오시나요? 좀 요즘 어떠세요? 네, 편의점 주로 많이. 네, GS25든지 특히나 요즘은 이제 혼밥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. 그런 애들을 이제 미리 사놓고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삼성전자, 그리고 뭐 LG 이런 대형주보다는 아직은 숨은 진주라고 하죠. 안 오른 종목들을 사서 이제 오를 때 조금씩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집중하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종목을 매수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종목을 볼 때는 저는 일단 4가지를 봅니다. 첫 번째는 재무제표.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, 부채가 얼마만큼 있는지, 특히나 빚이 많은 뭐 회사면 좀 불안하잖아요. 이 회사가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고, 상장 폐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주식이 없어지면. 네, 그러면 주가가 이제 빵원이 되는 겁니다. 투자한 돈이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
기본적인 재무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주가가 적정선에 있는지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지, 여기서 얼만큼 지지를 하겠다, 여기서 얼만큼 저항대를 맞겠다, 그런 부분을 보고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한 상황인지, 지금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좋겠다, 유망한 직종 있을까요? 유망한 거는 아무래도 직접 대면보다는 네. 비대면 관련된 업종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네이버랑 카카오, 언택트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고, 지금 또 이제 우리 사람이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로봇 관련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많이들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5G가 지금 나오고 있고,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AI 기술도 보시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4차 산업 관련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네. 언제 팔아야 될지. 네,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싸게 샀는데 이거를 내가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많이들 모르시고 중요하거든요. 수익이 10% 날지 20% 날지, 그거는 매수 타이밍인데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. 추세랑 수급을 보는데, 수급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,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선에서 저항선이 있습니다. 저항선은 이 가격대에서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가 왔다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절반을 팝니다. 그냥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로봇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절반을 팝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결국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.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왜 절반을 파시는지 혹시 아실까요? 절반을 팔면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. 떨어졌을 때 좀 손해를 덜 봐서? 네, 그 부분도 얼추 맞는데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,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. 이제 이게 10% 수익을 났습니다. 네. 절반을 이제 팔았어요. 그리고 이 주식이 더 올랐다. 그래도 아직 나에겐 반이나 남아있잖아요. 그 반으로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게 희망적인 거고, 반대로 10% 수익이 났는데 반을 팔고 나서 떨어집니다. 그럼 심리적으로 그래도 반이나 지금 내가 수익을 챙겼으니까 이 남은 수익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 멘탈을 좀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에 다 팔면 좋은데 심리 아닌 이상 최고점에 파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반을 팔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. 그럼 또 반을 팔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수익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주식을 하면서 제일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 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, 일단 멘탈 관리가 힘듭니다. 주식이 결국 자기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큰 돈을 잃게 되면은 하루에 일을 못 합니다. 정말 계속 그게 생각나서,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아니고 일반 바이오주들은 그런 게 많이 빈번한데, 만약에 투자한 돈에 1,000만 원이 있는데 30% 하락을 했다. 어떠실 것 같아요? 그냥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하지, 이걸 팔아야 되나, 내일은 장이 오르겠지, 너무 막 답답하고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힘든 점은 멘탈을 잡는 부분인데, 손실을 봤을 때도 본인만의 그런 원칙을 지키는 부분이 중요하고,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원금이 있어야 나중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. 네. 그러면은 항상 위기가 있을 거잖아요. 네. 수익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러면 제일 큰 위기를 겪으신 게 어떤 게 이건 있지? 제 유튜버분들,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이었습니다. 제가 그 나름 이제 주식으로 15년 동안 해서 꾸준히 조금씩은 수익을 냈는데, 작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한번 휘청했고, 저는 또 거기에 이제 인버스라고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. 총 8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, 네, 최근에는 이제 6천만 원 복구해서 2천만 원 남았는데,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,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 손실을 어떻게든지 복구도 해야겠지만 멘탈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, 그래서 정말 그때가 작년이죠. 엄청나게 위기를 겪었고, 지금은 그래도 이제 6천만 원 복구해서 남은 손실은 2천만 원 올해 안에 꼭 복구를, 네, 화이팅 하겠습니다.
그러면 그때 인버스라는 걸 왜 사신 거예요?